교수님, 근데 이제 문제는 헝다뿐만 아니라 이제 헝다는 몸집이 크지만 다른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줄줄이 연이어서 지금 디폴트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우리도 우리지만 중국의 이 부동산 경기는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겁니까? 중국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한 2010년대 이후로는 중국에 너무 부동산 부분에 거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부분에 너무 경기가 좌지우지되고 한다. 바꿔 생각해 보면 중국이 조금 경기가 꺼질만 하면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내놓았던 가장 먼저 내놓을 수 있었던 카드가 지방 정부로 하여금 토지 이용권을 부동산 업자에게 팔고 부동산 업자는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해서 또 수익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살려왔거든요. 사실은 중국에 있어서 가계 자산의 한 65%에서 70%가 부동산이고요. 중국의 한 GDP에 작게 잡아서 15%, 많게 잡으면 관련 업체까지 다 잡으면 한 30%가 부동산, 그리고 은행 대출 잔액의 한 30%가 부동산, 고용의 10%가 부동산. 예.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를 바탕으로 성장을 중국이 최근 들어서 해왔고 경제 성장률을 좀 띄워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는 거죠.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도 많아지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20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제 기억이 잘 맞습니다만 그 3대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업들에게. 부채 줄이고 자산 건전화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적색 라인이라는 것을 이걸 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그널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벌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좀 침체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나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연착륙 유도하면서 조금 부양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부양 정책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실은 이게 중국 정부가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라고 시장에선 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그럼 결국 반대로 생각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관리를 할지, 어느 정도 속도로 다시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정부가 불어넣을 수 있을 그런 정책을 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어쨌든 이 중국 부동산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게 좀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악영향들이 좀 우리 경제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다가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대중 수출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대중 수출이라는 건 결국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좋아야지 더 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작년에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기가 좀 올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대중 수출도 조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한국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4였는데 올해 한 2% 초반으로 갈 수 있다면 아마 가장 큰 견인차는 수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